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반찬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집값,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하려면 헉소리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아침 반찬 주제는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64%, 즉 3명 중에 2명은 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경우는 21.4%에 불과했습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44.6%로 가장 많았고요.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10년이 지나도록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반찬에서는 서울 신혼부부의 주거 실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나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요, 결혼을 하실 때 집을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 사셨는지 아니면 임대를 하셨는지 이나 씨부터 답을 좀 해주실까요? 저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회사 근처에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결혼하면서 이제 그 집으로 오빠가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계속 월세로? 네, 계속 월세로 내다가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 결혼한 지 8년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작했을 때는 제 집 그냥 네, 조그만 집에 들어와서 월세 내고 네, 둘이 열심히 벌었죠. 네. 네, 그럼 나델 씨는요? 저는 당연히 못 샀죠, 집을. 네. 네, 우리도 임대에 한 2년 반 정도 살다가 이제 조가집에 갔어요. 조가집에도 지금 4년 좀 넘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처가댁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 한국에서 일단 뭐 우리나라 사람들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를 결혼하면서 가장 큰 목표로 삼기도 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내 집이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죠? 네. 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을 매매로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을 사는 건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죠. 집 있어야 집이 된다? 있어야죠. 네. 예. 자기 집이 있어야 이제 마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좀 쉴 공간 그리고 좀 불안한 감도 없어져요. 약간 안정감 같은 거 느껴요. 네. 네, 든든해져요. 그래서 꼭 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시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나델 씨도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돈 많이 있으면 네. 딱 집값만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추가로 있으면 꼭 있는 거를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 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대출 받거나 이런 거는 좀 반대해요. 반대하시고, 대출은 반대하시는데 지금 저축하고 계시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좀 반대해요. 반대. 네, 그럼 나델 씨가 아까 처갓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셨는지? 그냥 우리 그 2년 반 이제 임대에 살다가 자기는 어린이 갑자기 네. 좀 병이 생겨서 지금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이제 짧은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다 이제 우리는 같이 조가집에 살기를 결정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할 때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을 장만하는 풍습이 있잖아요. 장만하셨죠? 저도 이제 집을 사서 들어가긴 했는데 절반 이상이 은행 빚으로 말씀하셨던 그 대출로 돼서 지금까지는 신발장까지만 저희 집입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은행에서. 네, 나머지는 다 은행이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네. 네, 물론 이렇게 그 요즘에는 워낙 많은 금액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같이 마련하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집장만은 아무래도 남성들이 더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두 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좀 더 부담을 느끼는지 이나 씨가 먼저 답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러시아는 워낙 크기 때문에 가족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옛날 러시아 때는 여자는 몸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하면은 선물 같은 거 뭐 네. 있으면 밍크 커트라든가 아니면 양이라든가 금 있으면 아니면 뭐 보석 같은 거 있으면은 네. 그 여자 집이 엄청 많이 보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자 집에 이제 우두머리가 아빠니까 네. 아버님은 이 신랑 좀 괜찮다. 내 딸은 보내줘도 된다. 그냥 그대로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러시아가 소련이었잖아요. 네. 사회주의. 그럼 사회주의 때는 집 마련은 정부가 있어요.
괜찮죠?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한 3살 때, 만으로 3살 때 우리 오빠가 한 7살 때 정도는 네. 우리가 집 받았어요. 정부에서 무료로.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이렇게 신청을 해요. 몇 예. 명, 뭐 애기 있으면은 또 뭐 애기 몇 명 이렇게 신청을 하고 약간 줄 같은 거 써요. 이렇게 네. 리스트에 올려서 그러면은 새 아파트 받아요. 그리고 가족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직장 어디 다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동네나 아니면 뭐 아파트 투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방 3개라든가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네. 정보가 주는 거였거든요. 예. 네, 소련이 없어졌죠. 소련이 없어지면서 이제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소련이 없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들이 집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신랑 쪽이면 제가 여자라면 신랑 쪽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집 그래도 한 4개는 정도 있어요. 그럼 그러네요. 물려받으면 되거든요. 예, 약간 많이 물려받기도 해요. 아, 그래서, 네. 예. 그 옛날이나 뭐 소련 때나 그 예. 러시아의 모습은 참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같이 살다 보면은 자식이 여럿일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다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되면 독립을 하게 되나요? 러시아는 사실은 이렇게 결혼 어릴 때 하잖아요. 어릴 네. 때 해서 자식도 한 20살 때 되면은 아기도 낳고 이러잖아요. 네. 뭐 사실은 뭐 애가 어느 정도 컸든가 아니면 아기 많아져서 독립해야 되는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보통 제 친구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조금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래도 나이 드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네. 예, 그냥 쭉 같이 사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 일단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경제적인 문제가 크죠. 예, 그래서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억 정도가 든다 그러고요. 집을 사려면은 한 5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든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집 마련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참 궁금한데 러시아는 이제는 그 집을 사야 되지만 네.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우리나라보다 비싼가요? 싼가요? 집값? 수도끼리 비교하면은 네. 모스크바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은 모스크바는 모스크바 안에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약간 옛날 건물들이라서 이렇게 시설이나 잘 되지 않지만 네. 그래도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만약에 서울 만약에 집이 3억이면 모스크바에는 똑같은 집이 한 4억 정도 할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방은 제 생각에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이 이제 어느 지방에 사는지에 따라서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고 1억 네. 얼마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달러 환율이 그 작년 때부터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 지방에는 집이 한 20, 30% 정도 떨어졌어요, 가격이. 예. 모스크바는 안 떨어졌어요. 예.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이제 테헤란 만약에 얘기하면 그 강북과 강남 비교로 네. 테헤란의 아래쪽은 25평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 거의 8천만 원부터 한 1억까지. 오, 네. 싸네요. 그치, 한국보다 생각을 하면 사지만 네. 근데 이제 월급에 따라 좀 다르죠. 한국은 월급이 높고 이란은 더 낮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비싼 거예요, 솔직히. 아하. 근데 이제 테헤란 위치는 더 비싸요. 그 거리가 한 15km도 안 되는데도 거의 2억 5천부터 3억 5천까지. 네. 한 25평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란도 근데 그 처음에 집을 남자들이 먼저 마련을 하죠. 네, 맞아요. 그럼 남자들 부담이 어느 정도 체감이 되나요? 솔직히 이렇게 비싼 집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남자들이 혼자 다 이걸 그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좀 결혼을 포기하는 남자들이 또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집 마련을 때문에 문화적으로, 결혼을 네. 포기하게 되는. 문화적으로는 남자가 무조건 집을 이렇게 마련해야 돼요. 근데 예. 뭐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구나, 나라에서 대출 받는 건데 이제 그건 떠나서 모든 건 다 남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결혼 포기도 많고. 근데 요새는 이제 좀 여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예.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자 쪽의 부모님들이 이제
사회한테 또 좀 도와주고 같이 집 마련하는 거를 또 많이 조금씩 도와주는 문화가 바뀌고 있군요. 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집값이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지 이나 씨가 답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 집값이 비싸긴 한데 근데 좀 시스템 많잖아요. 월세도 되고요. 네. 보증금 월세.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는 만큼 월세가 작아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전세, 대출 이자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러시아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집 값은 비싸지만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 언젠가 집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는 이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러시아 집 대출 받으면 10% 15% 돼요. 그럼 그런 거 언제 가봐요? 네. 네.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우리나라랑. 대출을 예. 꿈도 못 꾸는. 네. 그럼 네. 나대 씨가 보시기에는 한국의 집값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요? 제가 처음 하고 지금도 같은 생각인데 한국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살다 보니까 한국 땅이 좁기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새는 그 고층 아파트는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네. 한 60층까지, 59층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 비교하면 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근데 아까 이나 씨 말씀하셨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는 사지만 일하는 이자는 15%부터 28%까지. 예, 근데 이제 15%는 결혼 부부들한테 주고 28%는 개인. 그냥 예를 들어서 10년 결혼해서 집 이제 사고 싶다. 그런 사람은 28%까지 돼요. 네. 약간 상황에 따라 좀 줄었다 올랐다는데. 근데 한국은 이런 거는 좀 괜찮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예.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집값은 비싸다라는 또 의견이었고요. 서울에서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64%가 전세라고 하고요. 자가 비율도 21.4%로 과거보다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에서는 신혼부부들 집을 사서 그 결혼 생활을 하는지 임대를 하는지 궁금한데 임대 문화가 있나요? 그럼 있죠. 예. 15년 전까지도 이란은 이제 경제가 지금보다 좀 좋았을 때는 73%는 개인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지나다가 현재 시간을 얘기하면 거의 59% 전체 이란. 대란은 만약에 얘기하면 35%예요. 근데 대란도 10년 전에는 23%였어요. 임대 사람. 근데 이제 꼭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이게 경제가 안 좋아서 임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군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전세라는 개념이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에서는 보증금이라는 것도 없고 월세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일단은 보증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증금 금액이 월세 한 달치밖에 안 되거든요. 더 이상 받으면 안 돼요. 네. 네, 법으로는. 그래서 보통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사는데 혹시라도 월세를 못 낸 경우에는 그 한 달치 월세로 쓰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제 살고 나면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네. 수리 영으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수리할 것도 없고 월세 다 받았으면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세로는 사실은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전세를 받았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전세 받아서 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자 받아서 생활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러시아 법규로는 만약에 주인이 전세로 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입금했어요. 그럼 이자 나오잖아요. 그 이자를 집에 사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준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월수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금전적인 부담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덜 하겠네요, 월세로. 월세는 비싸요. 비싸요. 네, 월세 자체가 비싸군요. 자체가 비싸요. 네, 저희도 지금 하바rovsk가 어디냐면 극동이거든요. 한국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예. 네. 대도시예요, 그나마. 그래도 원룸을 내놓으면 70만 원, 원룸이면 한 13평 정도? 네. 70만 원 되거든요. 시내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세건 매매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부모님 도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도 괜찮다? 나들 씨부터 대답을 해주세요.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예, 만약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모든 거 다 해결하고. 근데 이란도 경제 때문에 집값이 또 많이 올라와서 부모님 도움을 안 받으면 네. 집 사는 거는 거념 그 임대도 안 돼요. 예, 아무리 월급으로 10년 벌어도 집 사는 거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비슷하네요. 이란도. 네, 이란도 비슷하고요.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도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집 마련하려면 힘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월급 어마어마하지 않은 이상 힘들어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집을 일단 새 거 하나 싸요. 네. 그리고 대출 받아요. 그러면은 렌트로 내놔요.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렌트비 받잖아요. 그 렌트비로 대출 갚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 걸려요. 15년. 네. 그렇군요. 멀고 먼 세월이네요. 네. 한국에서는 이 내 집에 대한 집착이랄까 이런 것이 좀 큰 편인데 신혼부부 10명 중에 8명은 아직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러시아나 이란에서도 내 집 마련을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인지 아니면은 뭐 임대로 평생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지 이나 씨가 답을 해주시나요? 저는요 한국에서 내 집이라는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러시아랑 비교하면은 왜냐하면 이사를 왜 이렇게 많이 다녀요? 아니면 전세를 왜 이렇게 많이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집 하나 이렇게 사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 집을 애들도 물려주고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한국에는 사실은 그렇게는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의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나대 씨는요? 이런 경우에도 내 집을 마련한 거는 꽤 많아요. 이게 일단 문화적도 그런 거 있어요. 내 집에서 내 발 다리를 벗어야 내가 편하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임대를 사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이사하는 거 또 뭐 주변에 눈치 보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특히 이란은 더 심해요. 이란에서 만약에 5년, 10년 임대에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저 봐요. 가족도 없냐? 도와주지 않았냐? 왜 아직 임대에 산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주변에 나오니까 그래서 꼭 집을 사야 된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지금 뭐 일단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러시아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 방금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대출 이자 같은 건 비싼 것 같아요. 많게는 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다른 그 주택 마련 제도들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일단 제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신혼부부도 제도가 있겠지만 신혼부부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 아니면은 장애인 아니면 이제 아기 키우시는 엄마 그러니까 남편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집 마련을 많이 해줘요.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해주는군요. 이렇게 따로 아파트도 있고 뭐 단지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내에 이렇게 몇 개 호수 같은 아파트도 이렇게 해줘요. 엄청 싸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공공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제도인 거죠? 약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긴 한데 한국에는 이런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랑 조금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들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나델 씨,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대출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란에서는 집 대출을 만약에 얘기하면 따로 대출이 있어요. 그건 이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에 대출 있는 집을 사는 거. 그건 이제 나라에서 양쪽을 다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건설업체한테 건설업체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대출을 이렇게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완성되면 이제 산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5천만 원 대출이 들어가 있다 집에. 예. 그러면 그 집을 내가 5천만 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출은 내 이름으로 바꿔서 내가 이제 갚는 거죠. 대신 대출이 끼어 있는 집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런 제도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대한 어떤 생각이 한국에서 살면서 또 바뀌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한국에 와서 집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는지 이나 씨가 먼저 답을 해주시면. 저는 사실은 나들 씨처럼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나들 씨 저기 아기를 낳아봐야 돼요. 아기 나잖아요. 네. 후회되더라고요. 차라리 아기 낳기 전에 대출 받아서 슬슬 이렇게 갚았으면 좋았을 네. 텐데 후회돼요. 그래서 대출이라도 받아도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대출을 안 받는 거 얘기는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너무 힘들게 대출을 갚는 거는 전심 없이 사는 거는 그거는 싫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편하게 갚을 수 있다면 대출도 좋죠. 그렇죠. 모든 나라에서 나라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왜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그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너무 전심 없이 사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고 네. 얘기해요.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하게 대출 받지 않고 네.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그렇죠.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어느 나라든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참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집이 없는 사람들 많죠. 이 정책이 이런 그 공급률, 보급률에 대한 수치로만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결혼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